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날팍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그레이조 얘기만 하다가 네. 또 다 못했어. 뭐 시험시험 가는 거죠. 그쵸? 네. 아주 좋아요. 그런 자세. 강철 군도가 나온 최대의 스타. 태용 그레이조이. 그럼요. 유론 그레이조이가 또 마지막에 활약하고. 저는 야라도 참 멋있었어요. 아 근데 야라가 멋있게 나왔는데 그 멋있은 만큼의 존재감을 좀 후반부에 좀 보여줘.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멋있게 나와놓고 조금 그 존재감에 비해서는 좀 역할이 좀 약했어. 그 레이조이 가문도 그렇고 네. 그 야라 음. 드라마판에서 야라 아니면 하고, 아샤. 네, 아샤 그러니까 저 원작 말고 드라마의 뒤에 더 나간 얘기에서 우리 야라가 엘라리아 샌드하고 키스하는 장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오베린의 그녀. 네, 오베린은 그녀인데 오베린도 바이섹슈얼이었고 그쵸. 엘라리아도 바이섹슈였고 네, 야라도 바이섹슈였잖아요. 바이섹슈얼이었고 네. 그 배에서 두 명이 이제 약간 이렇게 뜨겁게 잠깐 뭐 하려다가 못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야라도 끝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났지만 또 한편 모래뱀 네. 조차 요 그쪽 그 엘라리아 도른 지방. 샌드의 별명이 모래뱀인가 봐요. 그 딸들이요. 딸들 그 3명인가 4명의 그 딸들. 네,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베린한테 사생아들이 자녀들이 다 딸이 나왔어요. 그 딸들을 다 통칭해서 그 오베린의 별명이 붉은 독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뱀을 따오고 그다음에 사막이 많으니까 이제 샌드. 거기서는 그쪽에 도른 지방의 사생아들이 샌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래뱀들 중에 아래로 4명. 이 어머니가 이제 엘라리아 샌드. 그때 이 정부였죠. 오베린의 네. 정부인데 이 정부도 사생아예요. 그래서 샌드고. 그렇죠. 그녀도 샌드였죠. 네네. 근데 이 도른 지방 얘기도 드라마에 가서는 도른이 되게 애매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되게 사람들이 실망한지 좀 마지막에 그 왕 뽑는 회의 하잖아요. 킹스무트를 네. 열는데 전국구 킹스무트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 그쪽 도른 지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 아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요. 드라마 보면서 되게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초등학교 반장 뽑는 느낌의 그 마지막. 자, 뭐 도른도 그렇고 강철군도도 그렇고 드라마에서 나중에 이제 주요 세력들만 빨리 이야기를 쭉쭉쭉 뽑기 위해서 사실상 이 변방들이 되게 좀 천해진 기분이죠. 네, 좀 얘기가 흐지부지된 건 좀 되게 아쉬운 묻혀버렸죠. 지점이죠, 분명히. 네. 네, 자, 왜냐면 특히 그 도른 지방의 존재감이 꽤 괜찮았잖아요. 약간 멋있죠. 좀 캐릭터도 좀 유니크하고 다른 쪽은 다 거의 어쨌든 중세 모티브인데 뭔가 약간 사파 냄새 나면서 네, 좀 그런 재밌는 캐릭터들이 좀 많아가지고 중간에 그 약간 그 활력을 살짝 거기 도른 지방 사람들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늘어나는데 네, 확실히 그 수박 으깨기로 수박처럼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도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강철군도가 얘기가 길어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하고 확실히 이렇게 변별력이 있는 특성들이 있고 인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거칠고 야망에 넘치는 인물들이 우리 작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살아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인물들 많고 야라도 그렇고 뭐 태연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른 지방도 그렇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 끝났죠 다. 네. 네. 잠시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지금이라도 해야. 중간 광고 삽입이라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강철군도 해적도 아니고 갑자기.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 언제나 감사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조이 계속하죠. 네. 강철군도 계속하자. 아니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어제는 얘기를 해줘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강철군도에서 난 서자들의 성은 뭐다? 끝날 때 마지막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얘기 좀 더 그런 해야 거예요? 되거든요. 끝날 때 하시는 거예요? 네, 강철군도 얘기 마지막에. 애가 달네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루피로 알고 계시죠? 네, 뭐 나중에 하나, 지금에 하나. 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한 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들어요. 후원이나 하라고. 뭐야 정말. 가끔 이렇게 비열한 나가 갑자기. 뭐 가끔이야. 눈상 나오는구만. 아니야, 내 안에 강철군도이니. 그때 나의 입장은 다르다. 현실주의와. 그럼 우리가 약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르다. 자, 강철군도 얘기 이제 계속 할게요. 킹스무트 얘기했고 뭐 이들의 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강철군도인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 신은 강철군도에서만 믿는 신. 북부 같은 경우에도 칠신교를 잘 안 믿고
옛신들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네. 옛신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맨 계열 사람들한테는 꽤나 흔한 종교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꼭 북부뿐만 아니라 퍼스트맨의 혈족을 이었다면 옛신에 대한 신앙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익사한 신은 그거와도 좀 다르게 독특해요. 강철군도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를 치면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로 치면 저쪽 북쪽 사람들은 네. 그 단군 믿는데 카톨릭. 아니 같은 그러니까 느낌도 우리로 그렇죠. 치면 우리로 단군을 치면? 믿는데 어촌 사람들은 선왕당에 기도하는 그런 기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다른 느낌. 해신한테 어. 제지내는 그리고 우리가 아니지 용왕님 믿는 거지. 그렇지, 용왕님 그래. 그렇죠. 용왕님 이런 어. 느낌.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다 고매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집안은 아니야 우린 호랑이야. 우린 동굴에서 나갔어. 거기는 물고기이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우린 물고기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신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사한 신이라 그래요. 네. 신 느낌도 되게 이상하죠. 그니까요. 네, 익사하면 뭐 되게 안 좋은 느낌인데 이 사람들은 선신이라고. 악신이 이제 폭풍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항상 배를 타고 다니니까 그쵸. 폭풍신이 악신일 수밖에 없고 아마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 익사한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익사한 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호신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그 천국 가는 느낌이죠. 음. 천국이 이제 저 밑으로 물 밑으로 가는 거죠. 폭풍의 신은 뭔가 아쿠아맨 느낌이네요. 아쿠아맨? 아쿠아맨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아쿠아맨이 그 영화에서만 보면 그 등장하는 느낌이나 그 외모만 보면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아쿠아맨 그 배우분이 그분이죠. 도트라키의 그분이잖아요. 도트라키 맞아요. 그분이죠.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첫 남편 우리 데너리스의 첫 남편 칼드로고. 아 맞아. 칼드로고. 칼드로고 그분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몸을 더 키워서 아쿠아맨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분 이미지는 참 옛날에 코난 새로 만든 코난 영화에서도 그분이 주인공 맞고 그래요? 항상 이미지가 참 그래요. 그분. 저는 칼드로고 때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 그 역시 남자 그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지금 마스카라. 뭐 그 사람이 그 마스카라만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남자는 거대한 가슴으로 말한다. 그럼요. 그럼요.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모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물에서도 악신으로. 어쨌든 익사한 신을 섬기는데 익사한 신은 폭풍의 신하고 영원한 전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궁전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죽고 나서 시체를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 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거두어서 궁전에서 돌본다고 해요. 용왕님 맞네. 네. 용궁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들을 밑에 이제 키워서 폭풍의 신하고 계속 결전을 벌인다. 그건 또 바랄란데. 그렇죠.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게 바랄라도 떠오르고 뭐 용궁도 떠오르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찝찝한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가 떠오르는. 이게 또 여기 강철군도의 네. 문장이 크라켄이잖아요. 크라켄이죠. 문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러브크래프트에서 나쁜 신으로 나온다면서요. 크툴루가 네, 크툴루가. 약간 두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크툴루 신화에서도 크툴루가 르리에라고 바다 안에서 잠들고 거기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분명하게도 우리 마티노께서 거기서 많이 따온 는 자타공인인 것 같아요. 익사한 사제들은 해변에서 살아요. 모래밭에서 자고 먹고 추종자들도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해변에서 지내면서 옷에나 머리카락에 해초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리고 옷도 그냥 이렇게 거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항상 이렇게 소금에 젖어서 이렇게 뻣뻣하고 이렇게 막 해져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옷 입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호껍데기인데 그게 바닷물에 이렇게 젖었다 말랐다 막 뻐덩뻐덩 머리하고 옷에는 해초 두성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수염하고 머리도 안 깎아요. 그리고 이미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그렇죠. 몰골일 것 같은데요. 그쯤 되면 익사체죠. 냄새도. 그러게요. 네. 그렇게 다니면서 바닥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적셨다 나오고 또 가끔씩 이렇게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그 얘기 아시죠? 우리가 조난당했을 때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그때 바닷물 먹으면 네, 그때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고. 그쵸, 안 돼요. 네,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갈증으로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바다의 계시를 받고 싶으면 바닷물을 벌컥벌컥. 바다에 계속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고 네. 무태에 있으면서 먹으니까. 네, 아니요 바다 속에서도 그래요. 먹었다가 나오니까. 네,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또 우리 또 바랄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익사한 신의 궁전으로 네, 가는 거고. 나와서 이렇게 잠깐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떠오르는 게 계신 거죠. 그래서 킹스무트를 열어야겠는데 뭐 이런 느낌. 네, 그게 익사한 신의 사제
평소 생활입니다. 이들이 마치 세례를 주는 익산신의 어떤 축복을 내리는 건 침례교하고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에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받고 익사 직전까지 네. 혹은 익사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숨이 끊어져야 돼요. 그쵸. 숨을 안 쉴 때까지. 대공분실인데. 그치. 네. 바닷물로 하는. 그렇죠. 바닷물로 하는 그 모식이죠.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그래요. 대부분의 뭐 의식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현대를 봤죠. 네. 지금 얘기하는 현대는 네. 네, 왕자의 게임. 영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네 내용이니까. 귀족 자제 예를 들어 무남동녀야. 네. 아 무남동녀가 아니라 장자 혼자야. 어. 그 애를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잘못 진짜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음. 그래서 요새는 그냥 바닷물에 살짝 들어가고 뭐 축복 이렇게 한다. 뿅 나오는 정도. 네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 얘기다. 그렇죠. 이게 옛날 얘기다. 음.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박는 건 여기 틀딱들이나 하는 짓이다. 옛날 짓이다. 네. 옛날 얘기다. 네, 근데 우리 반론의 막내 동생이라 그랬죠 그때 익산신의 사제란 유론. 아 사제. 네네 유론 말고 아에론이에요. 네 아이론 이름이. 아이론. 네. 아에론 익산신의 사제 되게 유명해요. 일본 말 그대로 근본 틀딱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반론의 막내 동생이 아이론이면은 네. 유로는 그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진짜 뭐 먹었네. 자셨네 진짜. 첫째가 반론 그레이조이, 놓치지 않으셨네. 그거. 네. 둘째가 저번에 얘기했던 되게 강력한 무골로 나오는 빅타리온 그레이조이. 그 묘사에 의하면 나이가 있는데도 군살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요. 이분도 놓치지 않으셨네. 어. 이 집안이 특징이네. 네. 뭐라도 안 놓치는 게 있네 하나씩. 태원만 놓쳤네. 그리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원칙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셋째가 아까 얘기했던 유론 그레이조이, 넷째가 아에론 그레이조이. 저는 유론이 막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유론이 아니라 막내 삼촌인 줄 알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막내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아에론 그레이조이. 그럼 진짜 많이 드셨는데. 그렇죠. 아에론 그레이조이가 막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사형제인데 반론 그레이조이, 그 소금과 바위의 네, 왕. 원래 아버지. 네네, 원래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유론 그레이조이. 둘째예요, 둘째. 심지어. 네네네. 그리고 막내 삼촌 아니고 작은 아버지구나. 그렇죠. 그리고 셋째 빅타리온 그레이조이. 저번 시간에 대충 얘기했죠. 무골이었다는 그분. 그렇죠.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지는데도 아직까지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네. 그리고 대충 우둔하고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또 근데- 이어지네요 또. 근데 이 마린죽슨 강철군도에서는 되게 칭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원칙주의자다. 참군인이다. 그런 느낌에 있고 막내가 이제 아에론 그레이조의 익산신의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론은 진짜 네. 반론이래. 유로는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작은 아버지였는데 형제 같잖아 외모가. 네. 그냥 큰형 같잖아. 나중에 태온이랑 야라랑. 저번 시간에도 뭐 대충 얘기가 나왔지만 대략 소설의 묘사를 보면 약간 마법적인 기운을 어디선가 받아온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네. 스시. 피부에 좋아. 붙여서 그런 건가? 스시. 연어도 많이 먹고. 그렇죠. 해산물이 그렇게 네. 피부에 좋죠. 자, 다시 이제 아이론 얘기로 돌아가서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제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새 것들 되게 약하게 물에 이렇게 살짝 담갔다가 뭐 이렇게 축복 주고 아이론은 그런 거 없어요. 알짤 없어요. 전광훈 목사급. 네. 무조건 숨이 끊어져야 된다. 역시. 네. 원칙대로 한다. 그렇죠. 숨이 끊어지고도 한참 담근다. 확실히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끄집어내서 이 축복의 원래 의식의 그 원형인데 이게 원래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결을 불어 넣어줘요. 지금으로 치면 인공호흡을 해주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CPR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살아나요. 이 살아나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죽은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 네. 더 강하게 일어설 뿐이다. 옆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그걸 외우잖아요. 네, 네, 그걸 네. 보면서. 네. 근데 이 아이론이 유명한 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이 축도를 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원래 이게 종종 죽는데요. 죽겠죠.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연성화를 시켰겠죠. 네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사제가 우리가 킹스무트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쟁쟁한 강자들도 그리고 적통을 이은 자식들조차도 킹스무트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분이 하면 살릴 거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권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강철군도가 의외로 종교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 자체가 다른 곳에 비해 그렇게 조밀하지 못한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그쪽 이 아이론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세례 그런 네. 의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왠지 아이론한테 받으면 좀 더 일종의 영험하다. 영험하고 진퉁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군대를 난 해병대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 같은데. 특전사야라고 하는 것 그런 같은.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UDT야 이런 거. 아이로는 거의 해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추종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네. 딱 그리고 이분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떠내려오잖아요. 네. 유목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몽둥이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 사제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제지. 죽도 같은 거네. 그 죽비. 죽비. 축창 아니야? 네, 축창에 가까이 맞으면 죽도는 안 죽는다고. 자세상. 네. 도끼 그 나무로 만든 도끼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사제가 있습니다. 자, 그 강철군도 뭐 아까 끝에 서자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풀고 갈게요. 네. 파이크예요, 파이크. 파이크. 네. 사생아들의 성은 파이크. 네, 사생아들의 성은 파이크인데 다른 지방 성씨 단어들은 다 직관적인데 여기 파이크가 무슨 뜻일까? 그 아까 섬 이름이에요. 강철궁도 그 남단에 있는 섬 있잖아요. 그레이조이 가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섬 이름이고 그레이조이 가문이 살고 있는 성 이름도 파이크예요. 네네. 그래서 파이크인가? 그리고 파이크 하면 보통 창. 네, 서자가 좀 다르긴 뾰족한 것들, 하지만, 창이나 꼬치를 의미할 때 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자들 성의 파이크는 PYKE지만 네네. 우리가 아는 창은 PIKE잖아요. 그렇죠. 발음은 이제 비슷하니까. 네네. 밥을 많이 먹었어. 밥을 많이 먹었어. 노략집에서 밥을. 그래서 강철군도인들이 항상 쿡쿡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 웨스테로스를 찔러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파이크일 수도 있고 뭐 또 한편으로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은 네네. 이게 윗뿌리가 뾰족한 네. 그리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물고기가 나와요. 네네네. 그게 민물고기 중에 파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드디스크 상표를 말고 있는 그 많이 알고 있는 바라쿠다 있잖아요. 몰라요. 싸고 네. 맛있는 바라쿠다. 그렇죠. 왜냐면 시게이트 바라쿠다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네. 용량도 넉넉하고 중간중간 이제 굴욕의 역사도 거치긴 했지만 성능은 어쨌든. 딱히라는 그런 흑역사가 있지만 그렇죠. 그 바라쿠다가 창꼬치고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끔 상투적으로 이제 파이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일까 대충 이런 것들이 섞어서 아마 이 서자의 성이 파이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강철군도 사생아 또는 서얼이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또 좀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 강철군도에는 아직 퍼스트맨 습속 중에 납치혼 풍습이 있잖아요. 그 납치혼 풍습이 남아 있어서 정식 결혼으로 이어진 정실 부인을 그 저번에 대표님이 표현한 것처럼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되게 진퉁 그 바위 부인이라고 불러요. 바위처럼 살아. 그렇죠. 보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바위 부인. 바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납치로 잡아온 첩들. 뭐겠어요? 소금 부인이 됩니다. 짠내 나네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네요. 이게 대충 뭐 생각해요. 바위 부인은 같은 섬 안에서 바위 많은 섬에서 이렇게 결혼한 거고 소금 부인은 배 타고 나가서 나중에 부인이 이 집에 시집 올 때 데려온 거니까 하얗게 소금을 뒤집어 쓴 어떤 모습으로 아마 왔겠죠. 그래서 납치혼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그럼 제일 뭔가 미스테리한 존재는 그런 거 아닌가? 참하고도 있는 돌소금 같은 거. 악령. 돌소금 부인은 무엇일까? 그거는 저기 동쪽에 베일이라고. 어쨌든 이 납치혼 자체가 사실은 중앙정권에서 금지를 했어요. 그래 좀 근본 세우려면. 그렇죠. 근데 중앙정권이 강력할 때는 얘네들도 이제 납치혼 같은 거 없었다가 약해지면 지금도 해요. 암암리에 지금도 그렇게 납치를 해온다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꼭 납치가 아니라 그냥 처불도도 이제 그 소금 부인이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소금 부인, 바위 부인 사이에서 난 자식 간에도 좀 차별이 있어요. 아예 아까 사생아의 개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생아는 첩실은 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첩실에서 난 서자. 그다음에 사생아는 아예 딴 데 가서 그쵸. 모르는 데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사생아인데 네. 사실 웨스테로스에서는 첩의 개념이 애초에 그쵸. 칠신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아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강철군도 같은 경우는 납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일종의 첩실의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보다 한 중간 정도 위치에 그 서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소금 여기엔 부인의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 부인의 자식은 바이 부인의 자식보다 분명히 급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권도 있다 그래요. 집안에서. 성도 물려받나요? 여기 성을 못 받죠. 파이크는 파이크인데 조금 급이 다른. 네가 나랑 같은 파이크라고 같은 파이크인 줄 아냐라는. 또 다른 아래 파이크 얘기.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서자제도를 말씀드린 게 이게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홍길동,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 서자잖아요. 네. 근데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할 뿐 밥상은 똑같단 말이죠. 밖에서 내쳐져서 그냥 남처럼 살지는 않아요. 같은 집에서는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 부인의 자식이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닐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홍길동은 성 받았네, 홍씨. 네. 그게 참 재밌어요. 조선하면 우리가 되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헬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그래도 서얼들한테 성씨는 물려줬어요. 아버지 북에 성씨는 물려주는데 웨스테로스는 얄짤없어요. 그냥 특산물이야. 어디 성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럼 어쨌든 여기는 사생아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서울의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 그렇죠. 물론 사생아도 있고. 물론 있지만 네. 퉁쳐서. 네. 그래서 다 파이크긴 한데 약간 급이 다른 파이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생아가 2급이라면 얘는 한 1.5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재산권 나중에 조금 물려받을 수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의 어떤 권력 자체는 쥐기가 좀 힘든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지방하고 비슷하게 다른 지방하고 되게 다르게 네. 또 애매한 지점들이 또 있어요. 뭔가. 강철군도에는 웨스테로스에는 노예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네. 했죠. 그렇죠. 우리 그분 있잖아요. 네, 우리 그분. 조라. 조라 모로먼트가 네. 우리 노예파리를 하다가 그쵸. 네. 사랑의 노예파리 이렇게 네. 써야 되나? 어쨌든 사랑의 노예파리를 하다가 네. 이렇게 사랑의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렇죠. 노예팔이 나요. 우리 에다드 스타크의 아이스에 목이 날아가냐 아니면 저기 저 북쪽에 그쵸. 군복무하러 가냐를 이렇게 놓고 고민하다가 북쪽으로 마누라랑 네. 도망갔다. 노예제가 그 정도로 중재인데 이 강철군도에는 네. 노예가 있는데 네. 노예가 없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염전 노예 같은 거지. 자, 연전 노예 거기 21세기 대한민국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있었는데 있어. 사라졌습니다. 근데 있어. 아니 우리 집에서는 그냥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자른 애를 밥 먹이고 혼자선 못 살아제. 그걸 숙식 해결해주고. 그래 먹은 만큼 그냥 일이라 하라고 한 거지. 우리가 그럼 나쁜 놈인가? 그럼 나쁜 놈 아닙니다.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를 네. 그 어떤 개개인에게 미뤄왔기 때문에 지방 토호들이 그거를 이제 그분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거죠. 이게 참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얘기다. 어쨌든 염전 노예 같은 조금 노예인 듯 노예 아닌 노예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네.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전라도 인근의 뭐 염전노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뭔가 옳지 않은 장난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전라도를 비할 때 이제 염전노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척하기 위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거는 전라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염전에 관련된 취재를 잠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라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원래 일이 굉장히 고되고 그리고 뭐 잠실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분. 그렇죠. 운동장에 거기. 그리고 이게 외딴 도서 지역에서 이건 또 전라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종종 우리가 공권력이 옳게 똑바로 닿지 못한 어떤 그렇죠. 곳. 외딴 도서 지역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역 비하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그게 왜 전라도로 연결됩니까? 그냥 염전 노예라는 그렇죠. 옛날에 그 도구빌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비슷한 스토리잖아요. 인간이 틈만 나면 근데 한국에서는 전라도 그쪽이 서해 남해 아우르는 거기가 염전이 많았으니까. 염전이 네. 많고 그 다음에 섬이 그쪽에 굉장히 다도해다 많잖아요. 보니까. 다도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눈에 띌 뿐이죠. 이게 염전 만들려면 밀물과 썰물이 확실해야 되는데 동해 네. 쪽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남쪽으로 그 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되는 쪽 그 남해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그런 염전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 뭐 그것은 뭐 전라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흔히 말하는 자치권, 그러니까 국가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지방에 노동력이 그 어떤 뭔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잉여 노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착취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이걸 뭐랄까 인류의 오랜 풍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네. 강제 노동력이죠. 그렇죠. 잉여가 남아도는 건 아니고 강제로. 없어서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밥 네. 주고 잘 때 마련해주고. 네. 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뭐 요거 얘기하면서 보통 나온 게 이제 새우잡이배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염전일 하면 정말 염전 체험 가면 맛이 간다며요. 그거는 땡볕에 하루 종일 땡볕인데 그거를 밑이 소금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든대요. 반사되잖아요. 빛도. 네, 빛도 반사되고 엄청나게 고된 노동인데. 소금이 덜 됐을 때 물이 반사할 텐데 네, 소금이 네. 되면 또 소금이 반사할 테니까. 그렇죠.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네. 엄청난 거죠. 새우잡이도 뭐 비슷하대요 느낌이. 근데 그런 데서 노동을 시키는데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 노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형태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뭐 중간에 잠깐 사는 얘기로 그 염전이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일제 시대 때 이식된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연광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자염. 소금을 그냥 갖고 와서 끓여서. 끓여. 그래서 옛날 소금이 그렇게 비쌌대요. 집안에 군불 뗄 나무도 없는데 그걸. 그치. 네. 뭐 그럼 염전노예도 일본의 잔재? 정확합니다. 어쩐지. 요렇게 아웃소싱을 해버려서. 우리 한민족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백이민족 우리 평화로운데. 나쁜 건 다 어디서 왔다? 일본. 그럴 리가 없지. 어떤 이들은 북에서 왔다고. 그건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왔다 그럽시다. 양쪽에서 저희는 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살겠네 정말. 백령도 거기서 염전노예 발견되면 그건 북에서 온 거예요. 어쨌든 이 아까 비슷해요. 염전노예랑 비슷해요. 그 강철군도에서는 옛날부터 그 고위직들이나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게 되게 명예로운 거였어요. 그건 어디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도 특히- 고대와 현대를 다 아울러서. 특히나 가원 자체가 뭐 씨를 그쵸. 뿌리지 위두나 않는다. 쏘니까.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줄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씨를 그쵸. 뿌리지 않는다 그거였던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가 피임을 잘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그레이조이가 그러면 파이크란 성이 있으면 안 되지. 이미. 그런가? 그레이조이가 이미 많이 어겼어요. 그리고 파이크란 성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이미 그레이조이가 가장 이율배반이야. 가훈에 뭔가 충실한 사람 씨를 네. 뿌리지 않겠다. 그런 줄 알았지. 되게 그 엄청 렌지가 그렇게 만들어준 건가? 나는 그게 진짜로 나 솔직히 약간 그 쌍화한테 약간 짓궂은 유머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사실 되게 짓궂은 유머를 좋아해서 그런 유머 되게 좋아하잖아 이분이. 제가 보기에 그 태연의 거세 장면도 그걸 의도적으로 좀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심은 좀 가요. 난 약간 그게 연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씨를 뿌리지 않는다가 땅이 척박하게 돼서 씨를 뿌릴 땅도 없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다. 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노동은 천박하다. 길러서 그걸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씨는 뿌리지 않고 수확만 하는 그쵸. 거죠. 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적질하면서 물건이나 뭐 재화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 일을 해라.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왜? 이 섬 사람들은. 어째서? 아까 얘기했잖아. 저 염전노예 내가 나오는 밥도 주고. 밥도 주고. 밥도 주고. 아니 안 데려왔어.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텐데.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민증 그거 가봤어. 그거 하는 거 그거 마치 영화 그 노예 12년인가 그거 같잖아요. 네. 나 혼자서 잘 사는 자유민을 데려와갖고는. 일단 뭐 좀 뭐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 고구마가 이렇게 꽉 찰 땐 때릴 수도 있고. 아니, 서로 얘기할 여지는 좀 있다 이거죠. 노예 그게 어떻게 노예야? 아니 그리고 그 때리는 것도 생각해봐. 우리 높은 사람들끼리는 도끼도 던져. 맞아. 도끼는 안 던져 그냥 손만 대는 거지. 그 정도 할 수 있지. 봤어? 도끼지 안 던지는지. 뭐 그런 일도 있겠지. 근데 노예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한 근거가 네. 첫 번째로 매매는 안 해요. 뭐 사고 팔지 않아서 사실 노예의 핵심이 사고 판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재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사람으로 본다. 우리는 그냥 훔치려 올 그게- 뿐이다. 그렇다니까. 남쪽에서. 칼을 들이대며 너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런 그래서 거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남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인터뷰하면 항상 나오는 그 단어 있어요. 가족이란 표현을 써요. 그렇지. 식구. 식구 맞아. 우리 한솥밥 먹는 식구인데 얘는 사람이다. 식구다. 식구 맞아. 똑같은 밥 안 주던데. 그래도 그 밥이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 집 아궁이에서 나왔지. 그럼. 그리고 매매도 안 할 뿐더러 얘들이 이제 일을 잘 하다가 자녀를 낳아.
그럼 걔는 자유민이에요. 그냥 강철군도 살아. 그래서 얘는 노예가 아니다. 물론 얘가 일하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건 그 뭐 자기 노력 여하에 딸린 거겠지만 그까지 챙겨줄 수는 없고 우리가 밥 먹여주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 챙겨줄 거야? 아 그럼 뭐 32평 아파트에 살게 해줄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바로 강철군도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아 너무 내가 너무 빙의하셨네. 너무 이입했나? 아 진짜. 어쨌든 그렇게 노예 아닌 네. 노예 노예 같은 노예가 노예 아닌 너. 노예 아닌 너가 우리 식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우리 근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고 옛날 바이킹도 실제로 영국 털고 뭐 이럴 때 데리고 간 사람들이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바이킹 드라마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도 영국에서 잡혀온 일종의 노예 아닌 노예가 있는데 말 그대로 거기서도 가족처럼 살아요. 헛간에서 헛간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자죠. 근데 의외로 또 잘해주기도 해. 그리고 앞장서서 이제 영국에 다시 쳐들어가고 걔가. 그리고 나중에 뭐 자식 나오면 또 바이킹들하고 원래벌레 이렇게 비슷하게 또 변해요. 램지가 태원한테 그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세뇌당해요. 그게 근데 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좀 이제 그 다큐나 이런 방송에서 나온 신한염전 네. 약간 이런 얘기 생각해서 그렇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척박하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나 네.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나 사실 생활 조건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막 그러니까 무슨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저 밑에 지하 20m에 막 가스 나오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나는 위에서 떵떵거리고 막 군불 떼면서 뜨뜻하게 에어컨 틀고 있는데 네.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왜 드라마에 보면 태온 그레이저가 왜 아빠 만나러 가는 그 동네 한번 나오는 씬 있잖아요. 네. 누나 나오고 할 때 그때 보면 사실 그 동네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뭐 없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부리는 사람이나 내 보기엔 생활 환경은 딱히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에 가깝지 않을까. 네, 지금 느낌이 그 바이킹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에도 좀 나오는데 되게 큰 농장이라든지 광산의 노예라면 이 노예주하고 노예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경우엔 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마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인 그 고용주가 아니지. 직고용. 노예주하고 노예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맺을 확률이 되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으로 안 봐요. 물건이죠. 내 재산이죠. 근데 그 바이킹에서도 조금만 세 가족인가 거기 한 명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단지 그 가족의 잡일을 거둘 뿐. 아마 지금 주로 하는 거지. 아 이분 현대인이시네. 너무하네. 아 이래서 대륙 것들은 일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돼? 어디서 잘난 척이야. 도대체 대륙 것들. 이게 육지거들은 배를 안 굶어봐가지고 밥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도름 같은 대구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능금이 열리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분위기대로 아마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거의 되게 하루 종일 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뭐 물론 이런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대는 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보통 머스음이라 그랬죠. 세경을 주고 쓰는 행랑하범. 그렇죠. 행랑하범이나 그 밑에 머슴들도 세경을 줬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건데 저희 예전에 했던 그 미국 얘기할 때 서부 막 개척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왜 노예로 맞아요, 온 사람들 그때도. 그러니까 집안 식구 한두 명밖에 없는데 노예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동거동락하는 사이가 돼서 네. 같이 이제 그냥 마을 주민이 되는 건데 나중에 대농장이 된 후에는 노예가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 봄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시켜 준다고 데리고 와서 내가 제일 결혼 좋아하는. 사기단. 얘 핵감자가 맛있단다. 그렇게 눈치가 재밌을 수가 없지. 없어 그 소설. 근데 세경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맞아. 키를 계속 재잖아. 그러니까 너만큼만 더 크면 시집 보내는 키가 안 커. 아직 아닌데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요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머슴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세경을 줘야 되는데 세경을 가끔 안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사람 되게 부려먹기도 하고 세경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우리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호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보게와 내 이놈 차이 아니냐 이거지. 네. 근데 강철군도인들 말대로 조선에서도 노비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집안 재산이었어요. 옛날에 서로 사화나 뭐 이런 거 벌어지면 집안끼리 멸문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싹 갖고 가는 게 그 이긴 사람들의 권리였어요. 그렇죠. 예.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노비 피가 들어가면 그 자식은 노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결혼들을 시켰대요. 노비들을 일반인하고. 그럼 자기 재산이 그냥 계속 느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다. 그런 제도가 강철 군도에는 변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런 거 합리화하면 안 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말 알겠고요. 수도 있지. 다 그러고 살았어. 네. 강철 군도의 좀 다른 그 노예 제도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예 아닌 노예 같은. 노예인 너 네, 여기서도 슬레이브란 표현은 안 써요. 그래서 스랄이라고 부르거든요. 쓰라. 쓰랄? 네. 쓰라. 이분 또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 그래. 심장병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지금 스랄이란 장담돼. 이름은 쓰랄이라는 지금 이 단어를 발음한 순간 외쳐 이. 지금 아마 어. 몇몇 어떤 분들은 순간 잃어먹었던 그 가슴의 두근두근함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뜯다가 뭐라고 우리 방송 들으면서 쓰랄 두근두근두근 호드를 위하여. 호드를 위하여. 진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 와우저들의 어떤 그 감정이 있어요. 진짜 가슴이 뛰어요. 그럼요. 다들 신부전증 있으시죠? 아니야. 아니야. 이 이거 느낌 진짜 모르네. 모르네. 이거 진짜 저 모르네. 마음 안에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우리 저기 뭐죠? 이거 호드족 했던 사람 네. 저쪽 걔는 뭐지?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야비한 놈들. 죄송합니다. 우리 또 얼라분들 또 여기서 또 가슴 뜨거워진다. 아이고. 근데 또 우리 아날람 길드 얼라 아니었어? 맞죠? 얼라 길드. 얼라이언스 씨.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와우에 얼라 길드 제가 또- 보면서 아날람 길드가 있거든요. 제가 또 방송인으로서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피에는 호드의 피가. 서로 말도 못 섞는 사람들끼리 무슨 아유 얼라이언스 나도 쳐들어가고 많이 했는데 우리 그 단체로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서로 이렇게 하는 있다가 거지 뭐.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떠돌고 이게 용 타고 놀고 있다가 네. 쓰라를 목 따러 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르르 다 몰릴 때가 있어. 그럼 다 용 타고 집결을 하는데 그때 얼라놈들과 싸우면서 우리 쓰라를. 근데 얼라 사실 놈들이래. 얼라놈들이지. 놈들이지. 저희 아날람 뭐야, 길드 뭐.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떻게? 전 처음에 그 오랑 길드 길지 이름을 뭐. 아날람을 하셨을 때 제가 진짜 놀랬거든요. 우리 그 버디 분들이랑 똑같이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길드 이름을 또 우리 이름을 해주셔서 진짜 놀랬었거든요. 저도 들어가려 그랬는데 얼라여가지고 이게 확실히 아날람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지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좀 문화적인. 그럼 부분이 뭐예요? 있나요? 얼라놈들인데. 우리 호드는 말이야. 우리 어디 그런 거 없어. 도끼로.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저 네. 와우를 안 해봤지만 네. 처음에 와우가 나왔을 때 진짜 예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 처음에 그 시스템을 듣고 진짜 놀랐었어요. 음.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말도 못 썼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서로 모른다는 게 그래서 손짓하고 이렇게 진짜 충격이었었어요. 제가 서로 그때 죽일 수 처음에. 있는데.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가덤. 그 왜 한 번 만났던 그 동아리에서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 중에 그분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네. 같이 하는데 여자친구분이 얼라래요. 자기는 음. 호드인데 둘이 같이 종종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음. 근데 그럼 이제 남자친구분이 먼저 꼬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호두를 안 하고 왜 얼라를 했더니 그게 호두 안 예뻐서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편하대. 말이 안 통하니 어. 나쁜 놈 씨. 나 욕할 그렇군요. 뻔했네. 조용히 게임을 한다. 이게 그 가시덤불이라고 있어요. 랩 한 40 정도 이렇게 가게 된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믿을 새끼 정글. 하나 없다고 진짜. 거기서 진짜 호드하고 아니 얼라이언스하고. 근데 그거를 어. 너무 남자가 여자를 그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분도 내가 들었는데 똑같이 안 얘기했어요. 들려요. 진짜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맨날 같이 얘기하는데 이걸로까지 하면 어떡하냐면서 또 원래는 자기가 이쪽 맵은 잘 아는데 이쪽 맵은 모르잖아. 얼라는 모르니까 모르죠. 이거 해보고 진짜. 싶다고 하면서 했대요. 했는데 음. 막상 둘 다 서로 왜 머리가 갑자기 짠 되면서 이거 서로 말 안 하니까 편한데 약간 이런 건데 여하간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음. 게임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그 네. 시스템인 거는 거의 와우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시덤불에서 그렇죠. 저도 원한이 많죠. 이때 당시가 음. 블리자드가 굉장히 전성기였던 게 다른 여타 게임들보다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특히나 한 번이라도 이 게임을 접했던 사람들이 몰입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소속감을 또 많이 주잖아요. 이런 이거- 시스템이 또. 그렇죠. 이 대표님 이거 와우 영화 했을 때 가서 보셨어요? 봤죠. 봤죠. 우린 보지 참고 보지. 근데 관객들이 그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할 때 우 하는 관객들 있고 거기서 약간 배알 뒤틀려. 할 때 지가 무슨 중재자도 된 마냥 막 이렇게 약간 회의에서 입을 털 때 울컥하더라고. 그리고 호드가 이렇게 확 할 때 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좀 몰입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관을 좀 따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요즘 근데 왜 같이 봐야 재밌어. 그치. 애니메이션 어. 그처럼 4DX 관에 왜 팬들만 딱 모여서 그니까. 콘서트 하잖아. 네. 그 온라인 콘서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얼라와 딱 해서 나중에 영화가 딱 끝나고 서로 나와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그래야 재밌어. 재밌지. 자, 어쨌든 쓰랄. 여기에서 나왔던 쓰랄이 이름이 그냥 쓰랄이 이름이 아니라 쓰랄 뜻이 하인이에요. 진짜 멋있다. 네, 머슴. 우리 쓰랄 형 그럼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쓰랄이 너무 멋있어 쓰랄. 호드인데 얼라이언스의 인간의 노예였어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회색벌레랑 비슷한 장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그쵸? 회색벌레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회색벌레가 왜 우리 데너리스 이름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너의 노예 이름이니까 네. 회색벌레가 내가 이 이름을 가진 후에 우리 여왕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어서 좋은 이름이다 이거는. 그 전에 부모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었을 때 난 노예가 됐는데 네. 무결방이 됐는데 그랬잖아요. 마치 좀 그런 느낌이네요. 저 쓰랄의 어원은 몰랐는데 그게 그런 뜻. 쓰랄 형 더 좋아졌어. 울겠네 네. 울겠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강철군도에 이 쓰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얼라이 비열한. 그때 이 인간 주인이 네. 노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음. 공부를 시키고 전법을 훈련시키고 음. 검을 훈련시켜서 검투사로 살다가 쇠사슬을 끊고 탈출한 후에 그래도 거기는 거세는 안 시켰나 보네요. 그렇죠. 오우. 어휴, 우리 쓰랄 형을 모욕해? 아니 뭐 이게 무슨 모욕이야.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왜 모욕이에요? 쓰랄 형 그런 거 없어. 원래 없다고? 어쨌든 어원이 그거 바로 그겁니다. 쓰랄. 자, 이 강철군도 노예라고 지금 얘기한 하인하고 노예 요 차이 있잖아요. 네. 요거와 흡사한 실제 역사가 근래에도 있어요. 미국 초창기 노예제 있잖아요. 네. 그때는 노예 말고 계약 하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계약 하인은 그 백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유럽에서 올 때 백인들이 그 계약 하인으로 넘어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때 백인 인구, 미국에 유입된 백인 인구 중 상당수, 네. 그리고 어떠한 한 시기에는 과반 이상이 이 유력한 집안에 딸려온 계약 하인이었다고 해요. 자, 이 강철군도인들의 노예 아닌 노예, 그 다음에 뭐 머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거와 비슷한 종류가 인류 역사에도 근래에 있었어요. 미국에 계약 하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 하인은 흑인 말고 백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백인들이 이주할 때 계약 하인들을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백인들도 계약 하인이었다. 그렇죠. 뭐 3년, 5년 그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옛날에 아날람에도 좀 나오지 않나요? 있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근본 없다고 까내리기 위해서 만든 에피소드였죠. 우리만 근본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예언한 대로 근본이 없다라는 걸 우리 앞서가는 방송이잖아요. 미국이 근본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실제로 과반수 이상이 계약 하인이었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인 유입 인구 중에. 그럼 백인 그게 네. 피부가 하얗다고 또 그런 게 아니네. 네. 근데 계약 하인이라고 요새 얘기했죠. 회사원 뭐 요 생각하면 조금 오산인 다르죠. 게 계약 하인이 머슴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계약 기간에 도망가면 처벌받아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우리 회장님. 네, 비슷해요. 그 회장님. 네, 회장님. 네. 회장님 그러잖아. 그렇죠. 때리죠. 맥값도 주고. 그래서 지금처럼 회사 다니다 난 못 다니겠다 사표내겠습니다가 불가능한 게 계약 하인이에요. 그리고 뭐 이미 방송에 나왔겠지만 최초의 흑인들도 최초에는 노예가 아니라 계약 하인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약 기간 중에 백인하고 흑인이 같이 도망쳤는데 백인은 계약 연장 잡혀서 법정에서. 그러니까 벌로 내린 게 그렇죠. 흑인은 법정에서 너는 평생 계약 하인 이꼴 영구 종속 노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몇 년도 되게 급속하게 바로 노예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냥 그런 게 어딨냐. 니네 이제 대대로 노예. 그런 종류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강철군도에 우리 쓰랄들도 아까 우리 강력한 유롱 그레이조이가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강철군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다 싸그리 한 번에 다 노예가 돼요. 자유민 우리 아들은 자유민 해야 한다고 해주셔놓고는 그렇죠. 사고 팔고 때리고 그런 일은 없는 죽이고. 그렇죠. 매매를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매매도 한다. 대량으로 팔아요. 그 이후로. 하긴 돈이 필요하니까요 전쟁에는. 그렇죠. 유롱 그레이조이가
그 강철군도의 왕이 새로 되고 나서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유론 그레이조이가 왕이 되는 그 시점이 왕자의 게임의 그 시점상으로 강호의 그 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거의 개판인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다서도 수정국이 된 때. 서세이가 왕 되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이게 어떤 그 뭐랄까 그 도가 없고 네. 완전히 그냥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거기 왕 됐을 때 이런 마구잡이 마구리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까 강철군도가 중앙 집권 정부의 힘에 따라서 태도가 많이 변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요 시기가 다서당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개판일 경우에 중앙 정권이란 것 자체가 되게 불확실해졌고 힘이 약해졌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각 지방의 군대들도 굉장히 힘이 약화됐고 왜냐하면 그 싸움을 전까지 오래 계속 했으니까. 싸웠으니까. 그 다서당의 전쟁 중에 한 명의 왕이 아까 얘기했던 발론 그레이조이 바위와 소금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후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한 대륙을 아주 제대로 털어먹는 거죠. 유로는. 그러니까요. 네, 유론 그레이조이 같은 경우에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많이 잡아와서 얘네를 다 쓰랄로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바로 이제 노예제를 부활시키는 거죠. 돈으로 환전하는. 그런 유론 그레이조이도 난 네. 사실 유론 그레이조이가 되게 실리를만 따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역시 그 마음의 그 미망이 명예에 대한 미망이 그 제이미한테 그 덤비는 걸 보면서 네, 마지막에 진짜 거기 침 한 번 더 뱉어서 왜 내가 이겼다 이거 하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함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약간 그런 게 좀 근본 없음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 때문에 제이미한테 덤빌 때 약간 짠함을 느꼈죠. 네. 이 소설에서 계속 표현하려고 했던 건 끊임없는 그 갈증, 그다음에 광기, 뭐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표현했던 게 그거였는데 유론 그레이조이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들 사이에 원작을 본 사람들은 약간 이제 평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치고 좀 시시하다. 좀 시시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솔직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좀 이미지가 바뀐 게 드라마만 본 저 입장에서는 약간 시정잡배에 조금 그치, 조금 센 시정잡배 빌런이거든요. 네. 너무 근본 없고. 그리고 이제 꿈이 원대하지. 데너리스와 결혼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짜치죠.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게 뭐 정복을 해서가 아니라 네. 어디 지금 뭘 갖고 있니? 거기서 그 서세이한테도 그래서 들이댔고 그치. 왕이니까 서세이한테 들이댔다가 그것도 데너리스한테도 들이대 이런 식이라서 저 여자랑 결혼해서 저걸 내가 가져야지라는 이런 약간 비열하고 약간 짜치죠. 되게 좀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도 작고 약간 좀 되게 좀 그래. 정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치고 가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원작에서는 조금 더 마법적인 느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둘째인데 작은 아버지인데 그렇죠. 형 같으니까. 광기와 폭력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번뜩거리면서 새어나오고 그래서 그 형제들조차도 가끔씩 유론을 보면서 섬뜩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유론이 상징하는 게 사실 강철군도의 그 근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야만적인 느낌인데 그 근원을 따르고자 하는 그레이조이뿐만 아니라 이 강철군도 사람들조차도 뜨악할 정도의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선 넘으시네. 네. 필러 잔뜩 맞고 와가지고 좀 이상하잖아. 입술 퉁퉁 붓고. 그리고 사실 네. 반론 자기 형을 죽이는 게 유론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뒤에 이제 거의 확정됐죠. 드라마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나왔고 네, 그렇게 나와요. 드라마에서. 소설에서는 애매하게 표현이 되지만 뒤에 거의 알고 이게 보니? 맞겠다 정도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다른 지방 나오면서 분명히 이 얘기가 또 섞이게 그쵸? 되는데 네. 진짜 무도한 짓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벙쪄요. 강철군도 사람들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시네. 네, 손가락 춤추는 이쪽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걔가 네. 그 램지 스노우랑 다르다니까. 그래서 달라요. 램지 스노우가 진짜 광기 그 자체로 솔직히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걔가 하는 그 무도한 만행이 클래스가 있어. 어떤 공통된 어떤 클래스.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정말 시정잡배스러움이 있어. 이게 원작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워낙 그분 램지 스노우가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는데 원작에서는 오히려 둘의 위치가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램지는 좀 시정잡배에 가깝고 그 다음에 유론 그레이조이는 광기 그 자체. 조커. 드라마에서는 램지가 되게 집요하잖아요. 그 사실. 집요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영특하고 어떤 그런 왜냐면 이제 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네. 그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정적을
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을 살해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유가 있는 리즈너블한 이유로 어떤 그런 무도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다른 면 그냥 유희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듯이. 그 성격은 소설에서도 또 그대로.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을 계측할 수 없다라는 데서 오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인한 상태다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일관된 느낌이 있는데 유론이 드라마에서 보기에는 맞아요. 정말로 들쑥날쑥한 사람이죠. 들쑥날쑥해. 잡배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이 만약에 막 죽이려고 했다가도 돈을 줄게요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잡배 느낌이 좀 강했다는 거죠. 이게 얘기 나왔으니 이제 말씀드리자면 원작 보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아무래도 현대 모든 노소 시청자들이 네. 다 보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원작 기준으로 보자면 이 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이 그 드라마보다 훨씬 약간 광기와 야만성이 젖어 있어요. 아 드라마가? 아니요. 원작이? 원작의 모든 인물들이. 드라마는 좀 더 말랑해졌다. 그렇죠. 이 두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이 다 마찬가지로. 싸울 때도 이렇게 챙챙챙 이렇게 안 싸워요. 칭칭총? 죄송합니다. 못 사겠네. 인종혐오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빨이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워요. 안에서. 그래서 드라마에서 끔찍하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소설 안에서는 매우 끔찍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소설은 고어로 가는군요. 그렇죠. 진짜 야만의 시대다. 그 중에 야만의 시대에서도 야만 오브 야만이 유론 그레이족이었다. 자, 뭐 요 정도로 이제 우리 저 강철군도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하이크다. 네. 다음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은 바로 웨스터랜드입니다. 강철군도가 위치한 바위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서해안이죠. 웨스테로스 서해안을 따라 영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대륙 중앙에 리버랜드하고 접한 땅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웨스터랜드입니다. 웨스테로스하고 맨날 헷갈려. 웨스터랜드 여기는 서부라고 보통 표현하죠. 한국 말로. 맞아요.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 네네, 서부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아에곤 정복 이전에는 바위의 왕국이라고 불렸어요. 여기는. 여기도 바위네요. 네. 여기 바위가 많아서. 그래 여기가 바위 왕국을 이렇게 딱 하니까 섬놈들이 소금과 바위를 소금 하나 해야지. 더 있다. 그렇지. 그럼 우리 뭐 하지? 소금 찾네. 근데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웨스테로스 시작하면서 강철군도 사람들 보고 놈들이래. 그러네. 저기 천박한 성것들이 이렇게 아래오를 또 나누나. 뭐 소금을 또 붙였네. 걔네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가시지가 않아요. 좀 이게 진짜 되게 시각적으로 잘 가시화를 해놓다 보니까 되게 무례배스러운 그 느낌이 사실 가시지가 않아요. 상정 못하죠. 그리고 다르지. 저번에 뭐 바이킹 뭐 킹스무트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중앙집권화가 안 돼서 거기 제일 가난한 땅이에요. 그리고 병력 소집하면 모일 수 있는 병력의 수가 제일 적어요. 강철군도가. 돈도 모아봤자 얼마 어디 비교를 해. 그래서 털어먹고 살아요. 네. 그리고 여기 바위는 진짜 바위 큰 것들 산. 캐슬 럭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캐슬 럭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 바위의 왕국이라고 불렸어요. 웨스터랜드 동부 쪽을 이렇게 보시면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하고 언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서부 해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지역이에요. 동쪽 산의 언덕들 보면 금을 포함해서 온갖 금속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 지역들이에요. 우리나라 동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서해인데. 네, 물론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뭐 석탄이 뭐 주로 많이 나긴 하지만 여기는 주로 금이 많이 난다라고 해요. 엄청난 땅. 금 말고도 웬만한 금속 광물들은 다 이쪽에서 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 캐슬록이 라니스터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라니스터 집안의 부가 다 거기서 온 거겠네요. 그렇죠. 라니스터 집안 성 자체 아까 얘기했던 캐슬리락? 네, 캐스틀리락 자체가 광산인데 거기서도 금이 나와요. 좋겠다. 애가 지나 어머 너 옷에 금 묻었어 털어내 뭐 이런 느낌인데. 너 금 캐다 왔니? 아우 더러워. 금가루를 묻히고 다니니? 아니지 그런 거지. 이렇게 아들 친구가 놀러 왔어. 걔가 제임이 어릴 때. 얘 우리 집에서 빨래 해줄게. 옷 빨아서 금 이렇게 금. 애가 이렇게 엄마 밖에 먹는 거에 금가루 또 섞였어요. 막 이러면서. 아유 친구가 저기 밖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운동장에서 흙이 묻었네. 여기서 엄마가 빨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렴 하고 금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렇죠. 애 옷에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웨스테로스 지역, 웨스트랜드 지역은 이 광산과 금 때문에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고 해요. 약간 이거 네. 미국인의 관점에서 캘리포니아 저기 샌디에고 혹은 그 저기 어디죠? 그 IT
지역 뭐죠? 그 IT 데스밸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그 셰일가스 나는 네. 땅들. 아니다. 셰일가스 망했지. 망했죠. 하여튼 옛날에 석유 나던 땅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데어 일비 블러드 영화 보면 석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아저씨가. 보통 그런 눈탱이를 맞는데 그 아저씨 수완이 좋더라고. 왜냐 눈탱이 맞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때려 죽이거든. 원래 제주는 곰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 아저씨는 참 수완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 영화 참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부유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력 가문들 성 또한 오래된 광산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곳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왕좌의 게임 보면 성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크기가. 네. 뭐 나무로 지었다는 성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슬픈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 헤어 아일랜드 얘기만 하면 난 눈물이 나. 나도 눈물이 나. 어. 하지만 일반적인 성을 생각했을 때 네. 엄청 크고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위 안에 그 정도 성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바위라고 말해야 하는 게 이제 어감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는 그렇죠. 커봤자 집채만 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정도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디야? 사우론 타워 만한 거죠. 롯데 타워 만한. 약간 롯데 타워 만한 그 바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섬것들이 바위의 왕? 바위가 바위 보도 못 했네. 그러니까 뭐 바위 돌멩이제 그거. 그렇지 자갈이제 자갈의 왕이제. 사구에 사는구만. 그런 거지. 나 왜 이런 비열한 얘기할 때 지역을 알 수 없는 사투리를 해? 이거 지방 혐오인가?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방 혐오라기보단 지방 혐오로 비출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대사나 영화를 볼 때도 사투리를 쓰는 게 좀 더 리얼하고 그렇죠. 입에 착 붙는 기분이 있어요. 서울말로 비열한 말. 이제 시옷은 담가야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아따 이제 승님 시옷은 이제 담가야지라 이런 느낌이 훨 낫다는 그렇죠. 거지. 담가야 그것도- 되는데 젠틀한데? 그것도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학습된 결과 맞아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리셰를 차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 조폭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분들이 많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이런 느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친구 감독님 곽경택 감독님이 경상도로 경상도로 그거를 중화를 시켜주셨죠. 이게 그런 면도 있어요. 작가들이 표준어로 써도 네. 배우들이 사투리로 바꿔요. 그게 음. 훨씬 연기하기가 쉬워요. 아니 왜냐면 그게 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거든. 네가 가라 강철군도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성을 지을 정도 크기의 그러니까요. 어떤 상상이 광산들이 안 가는 여기는 거지. 널려 있어요. 음. 그리고 성을 파낸 만큼 그 공간에는 금이 있었다는 거지. 세상에 앞으로 눈이 기둥그레지네. 아빠 갑자기 아빠 찾고. 우리 아빠가 근데 타이윈이다. 에이 난 괜찮은 것 같아. 버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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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신이 조금 티리온이라면? 문제가 있다. 괜찮아. 티론도 즐겁게 살더만. 티리온조차도 계속 뭐 그건 중간에 맞아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돈을 미친 듯이 써요. 그렇죠. 티리온이 금을 막 쓰지. 네. 티리온이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목숨이 위험한 그런 거에 다 몰리게 된 이유는 인정을 받으려는 인정 욕구 때문인 거지. 사실 맞습니다. 티리온이 인정 욕구 떼놓고 그냥 나는 뭐 적자도 아니니까 그냥 돈이나 쓰면서 놀고 살래 이러면은 사실 별 일 없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도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다 빨리 죽는 게 아버지의 음. 원 아니었을까? 그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저랑 열 작가는 원래 성격이 안 빗낙도하는 사람들이라 욕망이 크기가 작아서 뭐 이렇게 형을 질투하고 뭐 누나 뭐 됐고. 근데 되게 뭐랄까 이상한 지점에서 갑자기 커지긴 하지 욕망이. 남들이 예상 못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예상 못하는 데서 어. 주로 커지죠. 어. 근데 뭐 그래도 내가 보기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내가 만약 그 티리온이다. 네. 우리 아빠 돈 그렇게 많다. 그럼 난 그런 거지. 자켄 하가 한 마리만 잡아오세요. 이래가지고 해봐. 자켄 하가 애완동물 뭐 이런 취미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말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여기서처럼 자기의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무슨 그 핸드 그 뭐지 핸드지 핸드 킹스앤드. 킹스핸드가 되려고 사실 거의 목표는 자기가 뭐 무력이 뛰어난 거 아니까 누군가의 킹스핸드가 돼서 자기 지력을 이렇게 뭔가 뽐낸다가 사실상의 최종 목표였잖아요. 네. 그게 최종 목표보다는 나도 라니스터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킹스앤드는 어쩌다가 보니까 데너리스한테 가서 된 거잖아요. 살려고.
데너리스를 찾아갔다가 너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많은 지점, 이런 지점들이 다 뒤섞여 있죠. 또 뒤섞여 한편으로 있지. 티리온 같은 경우에 책을 많이 읽었고 그쵸. 어렸을 때 그러한 삶을 조금 남들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조금 차별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세상이 올바른데라는 부분. 그 끝까지 보다 보면 결국 그 티리온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궤도라는 게 킹스랜드로 수렴된다고 나는 봤던 게 결국은 내가 내부에서는 인정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뉴욕 하버드 MBA는 받았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어라는 어떤 외부의 권위를 빌려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 외부의 권위라는 건 내가 밖에 나서 왕은 못 되면 왕의 그 준하는 왕이 내 말을 듣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왜 데너리스의 그 보좌관이 될 때 마지막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 티리온의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티리온 때문에 사실 그 좀 티리온의 말이 틀렸다기보단 티리온이 실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이 뭔가 데너리스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짠한 거죠.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그 우리 티리얼 가문의 가시오왕 할머니가 네. 그거에 대한 경고도 하죠. 데너리스 보고 너는 양이 아니라 용이니까 용처럼 살아라라고 하는데 옆에서 티리온이 계속 제안하는 건 양의 체제를 계속. 그러니까 화합의 어떤 군주가 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사람 거의 얼굴만 이쁘지 사실 뭐 계엄군이잖아. 계엄군인데 무슨 저기 와가지고 화해 군주 뭐 이런 거 하래. 근데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화해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용을 타고 있는 분 화해야. 일단 그치. 비주얼이 용 타고 화해를 얘기하는 게 말이 그치. 안 되잖아요. 그거 이미 협박이잖아. 그렇죠. 이 현대적인 정치 그걸로 봐도 사실상 애초에 안 될 그림이었다는 거지. 나중에 이제 역사편으로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아에곤이 웨스테로스 정복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레노를 녹인 적도 많지만 또 대부분 점령지가 용 타고 가서 너 우리랑 같이 할래? 원피스에 그 나온 건데 동료가 되라. 무조건 동료가 돼요. 그 원피스도 가면 쉽게 동료되는 애는 없지. 일단 패고. 그죠? 힘을 보여줘야 동료가 되는 거죠. 나랑 비등한 상대인 거를 보여줘야지 동료가 되는 건데 잠깐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보고 싶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 티리온의 그 욕구. 근데 사실 가장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 타윈이었을 텐데 네. 지가 제 손으로 죽여서 결국은 못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증명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처음 그 킹스랜드에서 수관을 할 때 그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요. 서세이하고 다투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것을 깨게 된 게 결국은 이 아버지와의 갈등 그죠. 문제고 아버지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거였죠. 근데 대표님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서 그냥 보통은 자기 인생도 그냥 끝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증명을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저쪽으로 넘어서 다른 여왕을 섬기면서 수관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원하는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룩하고 싶은 욕망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임새를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해줄 누군가가 나의 쓰임새를 인정해서.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쉐이가 같이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처음에 맞아. 사랑하는 그녀가 도망가자고 했을 때 어디로 갈 거냐고 펜토스나 이런 데로 갈 거냐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뭘 먹고 사냐. 나 라니스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광대나 할까? 그러면서 그 말씀처럼 라니스터로서 인정받고 싶은 건데 왜냐면 광대 안 해도 되지. 돈이 많은데 무슨 광대를 해. 맞아요. 그냥 돈을 다 못 들고 간 거지. 거기로 가면 이제 아버지 지원이 끊기잖아. 근데 나는 그건 티리온이 알았을 거라서 내가 오히려 조용히 살면 아버지는 돈 같은 거 끊지 않아. 문제는 그 정도 머리 가진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대는 게 아버지가 오히려 그 돈을 끊으면 끊었지. 그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면 타윈이 티리온에게 돈 가지고 이렇게 좀 뭘 하진 찌질대는 거를 되게 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 자체가 라니스터의 자존심을 깎는다고 생각해요. 또 세이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 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라는 그러니까. 의미겠죠. 그거는. 되게 퉁명스럽고 냉담하게 대하면서 돈을 계속 아낌없이 줘요. 어디 가서 모양 빠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너 모양 빠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 가문의 문제다라는 우린 라니스터다. 라니스터의 유명한 가언은 아니지만 유명한 격언이 있죠. 라니스터. 그치. 라니스터는 항상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근데 도망을 가면 라니스의 이름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티리온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라니스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서세이도 라니스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어떤 화신인데 서세이는 끊임없이 아들 잘 보시라고 아들들 아니고 나라고 나. 그렇죠. 이거를 계속 어필하는데 아빠는 아니야 하는 거죠. 너는 네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아.
그러한 종류의 라니스터 자존심 경쟁을 하는 게 바로 티리온이죠. 오히려 제이미가 제일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제이미는 그치. 사랑 하나만 있는 제이미는 사람인데 그냥 진짜 프린스 차밍 그 자체잖아요. 그쵸. 사랑 하나로. 그냥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만 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 때문에 나중에 라니스터도 버려요 이름도. 사랑해 주고 사랑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킹스가드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론 그레이조이가 그 둘이 싸울 때 이제 스포니까 말하긴 뭐한데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언제부터 말. 스포를 안 했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어째 그래. 유론 그레이조이가 어쨌든 왜냐면 설명해야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서세이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막 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 신경을 긁잖아요. 근데 그럴 때 느낀 거예요. 제임이 참 박복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짠하고. 이게 스포 쭉 나가자면 나중에 제이미의 죽음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시적인 장면이었다고 왜 생각해요. 얼굴은 지키고 죽었는데 그리고 뽀얗게 죽었는데. 미모는 지키고 죽었는데 돌무더기에 깔렸어도 제이미가 사실 그 당시에 새 사랑을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서 그녀가 되게 아까 유론 그레이조이하고 일도 있고 내가 이렇게 품어줘야 될 허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벽돌에 그 깔려서 모든 이렇게 허물은 같이 또 한 게 있잖아. 시작이 또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원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나름 시적인 장면이었다고 좀 생각을 아니 해요. 잠깐만요. 근데 난 그 진짜 거긴 동의할 수 없어. 뭐요? 그 둘이 근친상간했다는 걸 죄악시하기에는 네. 그렇게 치면은 저기 뭐야 타르가렌 집안 자체가 뭐 절대 악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우리 주인공과 데너리스와 존 스노우 사이의 관계도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허물이라고 보기 힘든데 요괴 세계는 원죄는 둘의 사랑이 아니라 둘의 사랑 때문에 그쵸. 빚어진 일들을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저기 탑에서 떨어져서 그쵸. 반신불구를 또 만드는 그것뿐 거예요. 아니라 또 그 둘이 행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오히려 진짜 그 유론 그레이조이가 그 서세이 갖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여자 갖고 농담하는 그런 류의 얘기인 거죠. 네 누나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인 건데 뭐 그런 류의 얘기도 다 듣고 거기다가 죽을 것 뻔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자기가 그래도 마음을 좀 나눴던 여성을 또 뒤로 하고 굳이 서세이 말 안 들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서 정말 그 뭐랄까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마 제이미 눈에는 근데 그때 좀 짠했던 게 오히려 자기 그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서세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가? 쌍둥이요. 네. 서세이가 사실 진짜 이제 뭐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간 여자잖아요. 발악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은 이제 없을 거잖아. 마운틴 같은 애 말고는 없잖아 이제는. 괴물이 됐죠. 괴물 집단이 됐죠. 마운틴, 서세이, 뭐 그쵸. 옆에 남은.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뭔가 뭐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로맨티스트 눈에는 나 없으면 진짜 이 사람 옆에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한 명도 자기 편이 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왜 그런 악다구니로 붙어 있는 사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밑에 발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게 뭐 충성이든 애정이든 뭐 무슨 사랑, 무슨 부정, 무슨 가족이든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애도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뭐랄까 옆에서 그나마 지켜줄 그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면 그럼 우리 제이미가 나 아니면 이 여자를 누가 품어줘. 그치. 누가 보듬어줘. 그러니까 내가 그 마지막에 그 유론이랑 싸우고 짠했어, 그거는. 피투성이 돼서 들어갈 때 그땐 진짜 좀 약간 마음이 되게 막 진짜 너무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이미가 드라마에서도 그 욕탕에서 손 잘리고 자신의 옛날 얘기, 왕을 시했던 킹슬레이어 얘기를 이렇게 할 때도 짠하잖아요. 그때 되게 짠하지. 근데 이게 소설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짠해서 그 뒤로 다 짠해 제이미. 그래도 진짜 짠해. 뭔가 손 잘리고 애가 현타가 와서.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보다가 왜냐면 제이미에게는 그렇게 큰 몰입을 안 하다가 제이미가 저렇게까지 서세이를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야. 나 말고는 진짜 저 사람 옆에 서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짠하면서 너무 막 너무 안 되는 거야 진짜. 비틀비틀거리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이게 소설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게 내가 사랑했던 저 사람 옆엔 나밖에 설 수가 없다에 플러스 자기 성찰, 긴 자기 성찰, 나는 쓰레기다가 같이 섞여 있어요. 나는 쓰레기지만 어쨌든 저 옆에 나밖에 설 사람이 없다. 쟤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고. 그러니까 그 자기랑 마음 나눴던 그 키 큰 여자 기사 있잖아요. 브리엔느. 브리엔느랑
헤어지는 거지. 그녀 그러니까. 옆에는 자기가 설 자격이 없어요. 나 사실 같은 쓰레기는 네 옆에 있을 자격이 특히 없어. 브리엔느는 그 중에 나온 사람 중에 거의 양파 기사급으로 굉장히 고결한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아닙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 얘기에서 가장 기사다운 가장 사람 중에 기사답다죠. 하나죠. 고결한 걸로 치면 이제 정신이 된 사람들이 여러 명, 몇 명 계시는데 네드 스타크? 뭐 네드 스타크 뭐 이렇게 사랑밖에 난 몰라 조라 모르먼트 있는데 다 좀 허물이 있잖아요. 있죠. 네드 스타크는 약간 너무 외골수고 조라는 약간 원죄가 좀 있고 그런데 브리엔느는 그쯤을 좀 양파기산 무력이 없고 없죠. 근데 브리엔느는 그 모든 걸 통칭하면 그쵸. 가장 고결한 거의 음. 완성형 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기보단 음. 그 자기 원죄가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있었대. 내가 만약 제임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었으면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더 누가 될 것 같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결한 기사가 킹슬레어의 뭐 아내, 뭐 킹슬레어 자체가 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명 거기다가 저 킹슬레어 뭔가 킹슬레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소문으로는 근친상간됐다더라. 거기다가 지금 정말 나쁜 말로 누이랑 붙어먹은 새끼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잘 싸우는 거 하나 잘했는데 지금 손도 하나 없네. 그치, 맞아요. 싸움도 이제 잘 못해.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녀 옆에 붙어 있기에는 좀 약간 그런 뭐랄까 논리가 좀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게 드라마에는 안 나오는데 말해놓고 보니 너무 짠네. 드라마에는 안 나오는데 아이고. 소설에 진짜 짠한 장면이 나와요. 네. 손 잘리고 다시 서세이한테 왔을 때 저는 거기가 제일 짠했어요. 드라마에서 나왔었어요. 같은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세이가 화내잖아요. 그 서세이가 장면도 되게 있었죠. 냉담하게 대해요. 왜 이렇게 날 냉담하게 대하냐고. 왜 정말로 약간 신하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그래서 킹스가드 대하듯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조프리 죽고를 힘들 때 네가 내 옆에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오려고 손까지 잘려가면서 얼마나 그게 우리가 보기엔 짧지만 몇 년이잖아요. 네. 오랜 기간 또 내가 얼마나 고생 여기를 왔는데 근데 거기 서세이가 하는 말이 어쨌든 없었잖아. 난 그때가 제일 짠했어 진짜. 그 소설에서는 돌아오고 나서 서세이하고 사실 서세이가 거의 괴물이 됐기 때문에 서로 애초에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제이미는 이미 브리엔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현타 갖고 어느 정도 자기 반성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서세이하고도 굉장히 서먹해진 상태에서 킹스가드의 대장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사는 탑에 그들의 역사를 적어놓은 커다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위대했던 인물들의 행적들이 쭉 적혀 있어요. 무슨 기사는 뭘 했다 하는데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이제 그 대장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에 대해서 되게 되게 슬프다 그 장면. 네. 짧고 되게 안 좋은 어떤 얘기들로 끝내고 그냥 덮어버리죠. 그게 조프리가 살아있을 때 그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조프리는 소문은 듣고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라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삼촌인데 자기 왕이 된 후에 왕이 됐다고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손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기사들을 보는데 자기 삼촌의 그게 비어 있는 거야. 제이미께. 근데 그렇죠. 거기서 조프리가 조롱해요. 뭐 어떻게 적을 건데 뭐 하셨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봤자 뭐 왕도 하나도 못 지켰잖아. 이런 식으로. 그 책을 눈앞에 놓고 굉장히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 장면인데 되게 짜네요. 그죠? 이 장면 이 얘기 박박사한테 하지 마. 왜요? 너무 로거나이저야. 그렇죠. 아까사님 뭐 이미 다 로건, 보셨을 텐데 뭐. 자, 어쨌든 이 제이미의 고장 다시 이렇게 보자면 돈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잠깐만 슬슬 끝내야 다시 못 되니까. 봐. 다시 못 가. 다시 못 봐. 잠깐 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시 못 가겠어. 어이구. 웨스터랜드는 다음에 네. 다음에 가야 돼.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캐슬 락이 얼마나 크고 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이었는지. 잠깐만 우리 얘기의 패턴이 되게 재밌다. 그 지역을 갔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걸출한 스타 한 명을 얘기. 아까 우리 광철군도 갔을 때 잠깐 그렇죠. 한동안 태원 그레이조이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이번엔 또 제이미에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방을 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지형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난 오늘 이 제이미 얘기하면 되게 재밌긴 했어요. 저번에 강철군도도 재밌었고. 오늘은 제이미의 얘기가 좀 너무 짠. 근데 이제 사실 진짜 내가 두 번째 볼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즌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퀄리티와 다르게 그냥 마지막 시즌 자체가 그냥 저한테 퀄리티와는 다르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끝나는구나 정도라서. 맞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완성도랑 별개로 완성도에선 불만이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짐이 되는구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래도록 왜 우리 가끔 50권씩 되는 만화책도 가끔 오랜만에 볼 때 한
처음부터는 안 보고 한 50권이면 한 47권부터 그치. 막 볼 그런 마음 있잖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시즌인데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스크린 채널을 봤다 네. 그랬잖아요. 그 스크린 채널을 보는데도 다시 보는데도 2번인가 보고 그게 3번째인가 4번째 보는 건데 볼 때마다 이게 그때 더 느낌이 제이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렇게 저게 한편으로는 미련한데 네. 저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드라마. 이게 소설에서도 그렇게 미남 아니에요? 아니요 잘생겼다고 그쵸. 나요. 네, 최고의 미남에 가깝죠. 그런데 그 손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다들 늙었어? 못 알아볼 만큼 얼굴이 상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도 배우가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리고 또 있어요. 손 잘리고 난 다음에 넝마주를 입고 왜 드디어 이제 그 킹스랜드에 들어갔을 때 랜딩에 들어갔을 때 네. 성에 터벅 드디어 왔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지나가던 기사나 지나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 네. 근데 나는 드라마에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염 딱 기르고 이렇게 넉물 그것도 입었는데 멋있었는데.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웃긴 게 콧물 있어서 그렇지. 우수에 젖은 그 미남. 처음 느낌은 그 장미 기사 있잖아요. 뺀질뺀질. 그 느낌으로 나왔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조라 모르먼트적 모먼트로 맞아, 가잖아. 맞아. 사실은 둘 다 멋있어. 눈빛에 애수가 생겼지. 그 약간 그 한 7시즌 하면서 눈빛에 그 우수와 애수가 담겨갖고 그리고 그 수염이 또 잘 아주더만. 어울렸어요. 솔직히 제이미는 다른 의미로 솔직히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로맨티시즘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깊이 있게 곱씹어보기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나 보면 볼수록 왜 처음에는 그랬어. 왜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싶다가 마지막에 사랑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외로운 상태라면 결국 사랑이라도 했던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라는 그 마음이 왠지 너무 다시 돌아갈 때 그런 대사 속으로 했을 것 같은 거. 이 농약 같은 가시나 선생님. 그럴 것 같아. 이게 실제적으로도 아마 마틴이 거의 주인공급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깊이가 있고 사실 우리 작가들 로망 중에 하나가 진짜 못 쓸 정도 남들이 봤을 때 쓰레기 같은 인물을 처음에 설정해놓고 그 인물을 사람들 가슴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건 그치. 작가들의 로망이잖아요. 제이미가 이루기 힘든 들어왔죠. 거. 네. 제이미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너무 짜내가지고 처음에 진짜 너무 뺀질한 그런 사람 처음엔 기사로 장미 기사랑 거의 동급이잖아. 그렇죠. 둘이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잘생긴 그냥 뺀질하고 노력 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깊이가 더해지면서 저번에 대표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장이었잖아요. 비웃기 3대장. 빈정거리기 3대장. 빈정 엄청 잘해. 캐틀린한테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팔 잘린 뒤부터 그 빈정력이 점점 사라지더니 수염이 자라. 그리고 손과 함께 사라졌어. 그리고 우수에 젖으니까 나중에 귀여운 장면도 있잖아요. 그 동생하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용병이 와서 화살 이렇게 하면서 너 나한테 뭐 줄래? 서세이가 너 뭐가지 따오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 은근 모해한 장면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제이미가 약간 제이미. 그 수염이 생기고 나서부터 난 특히 좀 다른 의미의 모해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이미가 용 눈앞에서 볼 때 맞아. 되게 모해 포인트가 있어. 맞아. 네. 이거 진짜 메아리야? 우와. 진짜. 아니 용 보고 놀라는 배우들은 많았는데 정말 놀래. 진짜 본 것처럼. 정말 놀래. 정말. 그게 다 CG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도 진짜 본 것처럼. 지금 안 보이는데 놀라는 척 하는 거잖아 연기를. 근데 정말 놀래. 진짜 무슨 혼자 뭐 본 것 같아. 무슨 핵폭탄 떨어지는 거 처음 본 사람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버섯구름 보고 놀라는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으로 놀래 진짜.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 제이미 캐릭터를 보면 이 전체적인 소설 글 자체가 굉장히 잘 쓰여진 작품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저 상업적으로 성공한 뭐 상업 소설이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쓴 소설이구나를 증명하는 캐릭터가 제이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브리엔느 그 기사 성운 이거 내려줄 네. 때 그거 제이미가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기자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진짜 카타르시스. 이 제이미 빠들이 그냥. 제이미 정말 싫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네. 어딜 갈 때마다 기사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기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기사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너는 기사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는데 그때 진짜 멋있었지. 내가 그러니까 하는 속으로 말이야. 또 그 얘기는 했겠지.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래도 난 기사니 너에게 기사를 물려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기사들이 있는데 굳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리스펙트하는 눈빛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씬이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돌아가서 둘이 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맨 처음에 이 얘기 시작하면서 했지만 그건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이미 그게. 내가 이제 목욕탕 씬에서 이미 아니라니까. 올 그림이었기 때문에 기사님이랑 어떻게 하면 대표님인데 기사님 기사 식당 가자. 저희 집으로 가주세요. 오늘- 땡땡동으로 가주세요. 오늘 뒤풀이는 기사 식당이다. 아니 왜냐면 대표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주 예전에 진짜 우리 회 초반에 그 남녀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대표님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남녀간에 성적 긴장감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랑 제 사이는 우리는 같은 한 방에 있어도 아무 일 없어라고 말하는 남사친 여사친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원래 그런 이성 간에 그런 게 있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지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점에서 그런 무드가 있지만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거지. 그러기에는 그걸 나는 깨지 그러니까 말고. 욕탕 씬이 이미 선을 넘은 씬이었다는 거지. 뭘 내 선을 느낌에. 넘어 그럴 수 있지. 아니 욕탕 씬의 그 농밀함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까 말한 성적 긴장감을 가진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성적 긴장감을 가진 남사친 여사친은 그 아리아랑 걔 있잖아요. 걔 그 장인 겐드리. 겐들이랑이 자든 안 자든 둘 사이 약간 이성적인 느낌이 있었어. 아니, 그거는 좀 애기들끼리 노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고 그러게 애기들이긴 성인의 하지만 뭔가 이건 이제 이쪽이었던 근데 거지. 이쪽은 이미 욕탕 씬 나는 사실 욕탕 씬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은 사실 보충이라고 생각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딴걸 떠나서 욕탕 씨는 되게 잘 찍은 씬 같긴 그럼요. 해요. 좋은 씬이거든 그 씬이.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둘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남녀 사이 뭐 친구가 돼. 근본적으로 친구 사이에 잘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둘이 잔 것도 굳이 사랑이나 서서히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라 전우회로 잘 수도 있다. 그렇지. 전후회로 자는 것도 옛날 감정이.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봐요. 도끼? 네? 도끼? 도끼? 아까 우리 어제 얘기했던 우리 바이킹 왕의 도끼 같은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도끼 하나 얻고. 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을 테지만 분명한 건 서세이하고의 감정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세이는 브레이엔하고 잘 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네. 간족 같은 사이니까. 또 한편으로 저는 시호님의 불만도 이해하는 게 그냥 이게 이해는 합니다. 드라마에서 어쨌든 넣고 싶은 연출자들이 그리고 넣으라고 압박을 받는 장면들 아니 왜냐면 있어서. 난 시호님의 그 불만은 오히려 이런 연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의 연출이 그 어떤 느낌은 솔직히 나한테는 나도 그 부분 연출이 불만이었던 거야. 맞아요, 그 신이 맞아요. 나왔던 거보다 뭐냐면 그 양놈들 영화에서 눈만 맞으면 갑자기 자버리는 느낌으로 연출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브리엔느를 마치 버림받은 여자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되게 그 감정이나 미묘한 결들을 설명하지 못한 연출인 것 브랜드가 떠나지 같아요. 말라고 막 갑자기 이 사람이야말로 기사의 어떤 모범적인 사람인데 이 남녀를 떠나서 근데 갑자기 브랜드를 그렇게 그려버리니까 승질이 나는 거지. 네 그런 부분의 불만도 저도 이해를 하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옛날 성근 헐리우드 영화 볼 때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저것들은 눈만 맞으면 갑자기 그 키스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자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됐었어.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당연히 자고 그가 이렇게 어떤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라는 약간 슬픈 감정이 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결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정말 근데 뭐 시즌 그 양키 마지막이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것만 후뚜루마뚜루 지나간 건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맞습니다. 그 장면이 브리엔이 버려져서 슬퍼하는 느낌이 뒤에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정사 장면이 오히려 제이미한테 슬픈 장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프고 브리엔이 버림받아 슬픈 건지 그가 죽으러 갔다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슬픈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묻어나와야 좋은 신이 된 건데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버림받은 여자처럼 살짝 그러니까 후뚜루마뚜루 지나가니까 이상한 거죠. 모든 게 다 후뚜루마뚜루였으니까. 괜찮아요. 역시 아리아가 최고입니다. 아리아의 최후도 그러니까 그것도 후뚜루마뚜루죠. 우리 아리아가 겐드리를 야 고추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라. 충격이었어.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네. 겐드리가 또 슬펐잖아요. 안 겐들이 됐지 또 슬프지. 그때. 이건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럽시다.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어쨌든 라니스터 집 입구까지 왔다. 네, 네. 이제 저희 성문을 조금 두드렸어요. 네. 문을 열어줄지 안 자, 열어줄지는. 기억하시라. 돈이 엄청 많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철 군도 얘기를 좀 하고 제이미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이미네 집안에 이제 막 들어가려다가 말았어요. 네, 문 두드렸죠. 네, 이제 다음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작가님 매우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동기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 기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집으로 가주세요. 네, 기사님 이제 집으로요. 일단 기사 식당 먼저 들르고 가시죠. 땡땡동으로 가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